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도 매화 그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매화 그림을 보면은 조선 중기의 매화 그림, 미초, 상월, 상락도가 판에 박은 듯이 다 같은 그림이죠. 묵은 줄기에 삐쭉 솟은 세 가지가 있고 보름달이 걸려 있고, 묵은 줄기는 갈필로 나타냈습니다. 꽃이 무성하지 않아요. 거의 꽃하고 봉오리가 몇 개만 달려있고 다 거의 똑같이 그립니다. 그럼 미술작품에서는 독창성이 중요하다는데, 이렇게 천편일률적인 그림을 그린 것이 의미가 있나요? 가치가 있나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그러나 미술작품에서 독창성을 중시한 것은 서양 미술에서 그것도 100년 이내의 풍조입니다. 동양에서도 새로운 것을 추구했습니다. 온고이지신, 온고지신이란 말이 바로 그거죠. 고라는 말은 예전에 있었던 일, 이 뜻이에요. 온이라는 말은 따뜻하게 한다, 이 말인데, 숙성시킨다, 이 말이에요. 숙성시킨다. 옛 것을, 예전에 있었던 일을 잘 숙성시켜서, 익혀서 새로움을 안다. 새로운 것을 안다. 옛 것을 공부하는 목적은 거기에 빠지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것을 알아내고자, 새로운 것을 알고자 하는 데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서양 미술에서 근대 150년 전부터 추구했고, 100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새로움을 추구한 것을 서양 사람들이 강하게 앞서서 했기 때문에 그런 명예를, 실리를 우리가 뺏기게 된 거죠. 물론 시대를 읽지 못한 잘못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렇게 판에 박은 듯이 같은 그림을 그렸던 것은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랬던 거죠. 매화 꽃핀 가지의 까치, 또는 매화 꽃핀 가지의 참새, 뭐 이런 것은 봄을 맞기 전 먼저 기쁜 소식이 있으라, 있도다, 그런 뜻이죠. 매화가지에 달이 걸린 거, 눈썹 끝에 즐거움이 걸렸다,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그 의미를 추구하려고 했기 때문에 새로운 걸 덜한 거지, 새로운 것을 싫어하거나 배격하거나 이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림을 보고 감성적으로 멋있고 아름답게 느끼는 것은 당연히 하는 겁니다. 그림에 있어서 줄기가 구도를 잡아서 멋지게 간 것, 또 능숙한 필치, 필력으로 나타낸 것, 또 참새가 지저귀는 정경, 하얀 백지 위에 화재가 써 있고, 거기에 빨간 도장을 찍혀서 낙성 관지한 거,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감성적인 멋은 먼저 느끼죠. 충분히 느끼고, 그러나 거기에 그치지 말고 좌뇌성 감상, 아직까지 감성적으로 했던 것은 우뇌성 감상이니까 좌뇌성 감상도 하다. 그것도 중요하다. 예전에 우리 조상님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것까지 하는 것이 더 좋겠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조선 중기의 이런 그림은 매화를 사실적으로 눈에 보이는 사실대로 그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묵은 줄기에서 힘차게 나온 가지, 그것을 통해서 매화,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피어나는 매화의 기운을 나타내려고 한 겁니다. 이때 운은 운치 운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운을 나타내려고 했던 사회 풍조, 그 기운을 중시했던 사회 풍조에 의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이런 그림은 상당히 이념성이 있는 그림이죠. 그러니까 이념성이 있는 그림을 사실성을 추구한 그림하고 같이 비교해서 뭐 이런 그림이, 이런 매화가 어디냐, 왜 이왕이면 멋지게 휘어진 가지를 그리지 이렇게 다 부러진 늙은 가지를 줄기를 그렸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또
그 당시에 화가들이 모두 이렇게 비슷한 양식, 갈필에 뭐 수직으로 뻗은 줄기, 또 몇 가닥 붙어 있는 또 몇 개의 꽃, 뭐 이렇게 그린 것은 조선 중기의 매화도 양식이라는 것을 만든 겁니다. 만약에 조선 중기의 화가들이, 선비들이 모두 사람마다 다 다른 그림을 그린다면 조선 중기 매화도가 뭔지 실체를 만들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비슷비슷하게 그렸기 때문에 아, 저건 조선 중기 매화도 양식이구나. 그래서 문화를 만든 거예요. 예, 각자 다 다르게 하면 문화를 만들지 못하는 겁니다. 문화가 없는 겁니다. 그냥 그림만 있는 겁니다. 예. 자, 해묵은 줄기에서 2년 전에 아주 힘차게 맹아가 돋아났어요. 거기에 작년에 짧은 가지가 돋아나서 꽃눈과 잎눈이 달렸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겨울을 난 다음에 금년 2월 보름에 꽃과 봉오리가 맺히게 된 거죠. 드라마틱한 장면을 그림 속에 나타낸 겁니다. 거기에 둥근 달이 걸려 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 멋은 충분히 알지만 그러나 그 위에 매와 가지 끝에 즐거움이 걸렸다. 매초상월이 미초상락이라는 의미를 만들어내서 그 의미가 그런 즐거움, 친구 간의 그런 즐거움, 또 인생에 있어서의 그런 즐거움 이런 것을 중요하다. 서로 그런 것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게 하는 거죠. 그런데 조선 후기 말기가 되면 꽃가지를 무성하게 나타내고 화면도 아주 커집니다. 그래서 물론 이런 것은 이제 실학사상의 영향도 있고 좀 현실에 더 관심을 갖게 되는, 이념보다는 현실에 관심을 갖게 되는 이런 사회상의 반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장식성과 현실성이 높은 이런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이건 오원 장승업의 매화도인데 김홍도나 회원, 단원, 회원처럼 자기도 나도 원이다 해서 오원이라는 오만한 호를 붙였는데, 제가 볼 때는 단원과 회원도 화원으로서 좀 기술적인 그림을 그렸죠. 그렇지만 오원 그림은 좀 근대성을 예고했다는 점에서 가치를 둘 수는 있지만 이념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조화를 이루지 못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중국 그림을 보면 그냥 완전히 그냥 기교입니다. 기교 자랑입니다. 기교 자랑. 우리는 이런 매화 줄기 그린 적 없습니다. 이런 매화 줄기 그린 적 없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그린 이런 매화는 실제 우리 선비들이 그린 매화하고는 품종도 다릅니다. 이렇게 생긴 매화 품종이죠. 줄기도 아주, 가지도 자주색이에요. 꽃도 분홍색 꽃이 피고, 향기도 보통 매화, 우리 조선의 선비들이 그리던 그런 매화 향기가 아니고, 뭐 히아신스 향기가 좀 섞인 아주 진한 향기입니다. 중국인들은 이런 걸 좋아해서, 이런 품종을 좋아해서 아주 솜씨도 능숙하게 자랑 삼아서 그리는 이런 매화들을 그렸죠. 월전 장우성 선생의 매화도가 아주 고매하고 좋습니다. 전통적인 소재이죠. 근데 우리 조상님들은 이렇게 늘어진 가지를 그린 적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중국의 화가들이 5만원짜리 뒤에 있는 그 어몽룡의 매화도 보시죠? 이렇게 위로 쭉쭉 뻗은 이런 그림들을 보고 잘 그리긴 잘 그렸는데 어째 늘어진 가지가 하나도 없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막 늘어진 거 이런 거 좋아하지 않아요. 한국인들은 좀 착실한 것을 추구합니다. 한국의 화가는 멋 부리기는 부리되 지나치게 멋 부리는 거 이런 걸 배격합니다. 그러니까 늘어지게 했는데 월전 선생은 가지를 짤막짤막하게 하고 거기서 다시 솟구쳐 올라가서
말하자면 좀 입체성 있게 나타낸 겁니다. 이런 것들은 좀 근대적인 묘사법의 한 가지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냥 자연 상태의 매화가 아니고 전지에서 기른 원예품 매화를 그린 것 같은, 그러니까 이것이 인공성이 들어가서 이것이 바로 현대성이고 근대성이라고 볼 수 있죠. 이렇게 해서 현대성, 근대성이 가미된 월매도를 그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서양 화가도 매화를 그렸습니다. 서양 화가가 그린 매화는 전통적인 것, 한국성, 한국적인 모티프로서 매화를 택한 거죠. 그래서 김환기 선생의 이런 그림은 인상주의 그림을 서양화라고 했으니까 이런 그림을 회화라고 하는 겁니다. 그림의 한자어가 회화가 아니고 인상주의를 바탕으로 개성적으로 자기의 예술 세계를 표현한 유화작품을 회화라고 하는 겁니다. 회화라는 말 뜻을 잘 이해하시고 쓰시기 바랍니다. 서양 화가가 생각하는 전통적인 모티브는 일지매, 보름달, 백자 항아리, 또 청자 매병, 거기에 있는 학,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혼재되어 화면을 구성하고 있도록 이렇게 그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은 지식으로 존재하는 매화를 그린 거죠. 실제 매화를 보고 그리거나 매화의 이념을 그리거나 매화의 현실적인 모습을 그리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의 하나의 전통 문화, 전통적 요소, 이것을 매화로 상징해서 그린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지식을 그린 겁니다. 매화 그림에도 이런 여러 가지가 있고 우리 조상님들이 월매도를 그려놨기 때문에 서양 화가 김환기 선생께서 이런 회화 작품을 그리게 된 거죠. 매화와 관련해서 좀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어서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까치 4마리의 빨간 꽃이 있는 이런 그림은 매화가 아닙니다. 이건 살구꽃을 그린 겁니다. 까치 4마리는 까치가 기쁜 소식을 뜻하기 때문에 사희도라고 합니다. 사희도, 까치 4마리만 그려도 사희도예요. 살구꽃이 없어도 사희도입니다. 이 사희란 말은 인생의 4가지 즐거움, 4가지 기쁨이래요. 즐거움이라고 하는 말은 나의 내부의 충동을 이룰 때가 즐거운 거고 외부로부터 들어온 소식에 의해서 내가 쾌감에 빠질 때는 그건 기쁘다고 하는 거죠. 그 사희는 구한 봉 가무, 오랜 가뭄 끝에 탄비를 만났을 때, 타향우 고지, 타향만리 이역만리에서 고향의 옛 친구를 만났을 때, 동방화촉이야, 첫날 밤에 신부를 맞을 때, 금방괴명시, 과거 합격자 명단에 이름이 올랐을 때, 이름이 걸렸을 때, 이것이 인생의 4가지 큰 기쁨이다. 이 4가지 기쁨이라는 걸 나타냄으로써 이거에 대한 친구도 오늘 싸운 친구지만 이 친구 타향에서 만나면 반가울 텐데 그러니까 더 심하게 싸우다가도 덜 싸울 거 아니겠어요? 또 동방화촉이야 부부간의 사이가 나쁘다가도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선조들께서 이것도 인생에 많지 않은 즐거움, 4가지 즐거움의 하나라고 하셨지. 내가 좀 이해를 넓혀야지. 이렇게 생각했겠죠? 이렇게 사고의 폭을 넓혀주는 효과가 있는 인생의 4가지 기쁨 사희도라는 그림입니다. 이걸 매화로 보시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짚고 넘어간 겁니다. 오늘도 동양 그림을 읽어서 감상하는 법 중에 매화와 관련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